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부로 대선이 딱 83일 남았습니다. 해서 각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론조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ARS를 통한 자동응답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면접 방식을 통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ARS 자동응답 방식은 의뢰인의 주문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신뢰성에 의문제기가 많습니다. 반면에 전화면접 방식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응답률도 높을 뿐더러 신뢰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SBS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넥스트 리서치를 통해서 대선 후보 지지를 묻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35.4%, 그리고 국힘당의 윤석열이 33.3%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차는 2.1%, 오차 범위 안에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앞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이어서 심상정이 3.5%, 그리고 안철수가 3.1% 순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는 누구냐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이재명 후보 45.5%, 그리고 윤석열이 43.8%로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물었는데, 영향을 준다 60.4%, 영향을 주지 않는다 38.1%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무선 87%, 그리고 유선 13%였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으며 응답률이 17.5%였습니다. 거기에 월간 조선에서 여론조사 업체 에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3.6%, 그리고 윤석열이 29%를 기록해서 4.6%의 차이를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결국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누르고 역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SBS 조사는 김건희 논란이 터진 이후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론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김건희 논란은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여론조사에서는 더 큰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후보들의 면면을 놓고 봤을 때, 또는 정책을 들여다 봤을 때, 또는 TV 토론을 놓고 봤을 때 지지율은 10% 이상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김건희의 문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터져나오고 있어서 윤석열 측에서 가래로 맞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할 텐데요. 그런 가운데 요즘에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으면서 시원시원한 발언으로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조홍천 의원이 오늘 또 한 건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건희가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7만 원에 불과한 건보료를 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달에 건강보험료 7만 원을 낸 60억대 자산가라는 제목 하에 윤석열에게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씨의 건보료 월 7만 원이 공정한가 묻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는 코바나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 2,8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왔다. 당연히 직장보험 가입자로 분류돼서 급여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됐는데, 2018년도 2억 9,600만 원으로 연봉이 수직 상승하였던 때를 제외하면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연 2,800만 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7만 원대에 불과했다. 월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문제는 김건희 씨 본인이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이사이며 김건희의 모친이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이 코바나의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 공과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김건희의 연봉이 10배로 수직 상승할 수 있던 점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을 하고 비상식적 소액으로 책정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제세 공과금을 납부하여 사실상 탈세하는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였다는 점이다. 2017년도만 보면 김건희는 월 7973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당시 김건희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 원에 이르렀다.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김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 4,650원인데 81%나 축소 납부한 셈이며, 2021년 기준으로는 토지 공시지가와 예금이 증가하여 67억 원을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월 62만 1,020원으로 추정이 된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 원 상당을 가진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 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월 2만 원대의 건보료를 납부하여 허위소득 신고 및 꼼수라는 비난에 직면한 바 있었는데, 김건희 씨 또한 이명박의 사례와 판박인 꼼수라고 할 것이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 하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은 공시지가 상승 등 별의별 이유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지역보험료 상승에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60억 원대 자산가는 대표이사 찬스, 엄마 찬스를 써서 월 7만 원의 건보료만 납부를 했다면 이걸 두고 어느 국민이 공정이라고 생각을 할까? 이 와중에 윤석열은 건보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고 한다. 즉, 윤석열은 건강보험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면서 지역과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아예 대놓고 김건희 씨 같은 재력가를 봐주자는 것이냐? 윤 후보는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들여다봐야 마땅할 것이다. 60억 원대 자산가의 월 7만 원대 건보료가 개편 대상이고 형평성 문제 아니냐라는 글을 올렸는데, 참 정말 대단합니다. 있는 놈들이 더 무섭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조홍천 의원의 말처럼 이거 건강보험료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건보료 개정에 따르면 재산에 부과하던 보험료가 소득 부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소득을 창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모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은 노후에 세금 안 내고 살기 위해 이따위 법안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 한 채 없는 무주택자들도 건보료 수십만 원씩을 내는데, 잘못된 개정으로 인해 엄한 서민들의 고충과 피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소득자일수록 윤석열 지지율이 높다는 현실 앞에 무릎을 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